정의 구현이라는 가면을 쓰고 유튜버를 넘어 권력이 되었던 대한민국 사이버 레카. 타인의 사생활을 난도질하고 눈물 위에서 돈을 벌던 그들의 탐욕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국은 단 한 번의 주먹질, 그리고 부서진 스마트폰 한 대로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근 대위에서 장사의 신, 그리고 최후의 AI 조작 폭로전까지. 대한민국 인터넷 역사상 가장 추악했던 레카 연합의 7년 발흥과 연쇄 몰락의 타임라인을 팩트 중심으로 추적합니다. 시작은 가로세로 연구소였습니다. 이들은 기성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금기를 깬다는 명목하에 유명 연예인들을 무차별 저격하며 유튜브 생태계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였지만 대중은 자극에 열광했고 그 대가는 수억 원의 슈퍼챗과 후원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아류 레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이른바 사이버 레카 연합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 생태계를 뒤흔든 초대형 인물, 가짜 사나이의 이근 전 대위가 등장합니다. 신드롬급 인기를 끌자 사이버 레카들은 이근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낙점하고 무차별 저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이근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근은 물러설 생각이 없는 전쟁 전문가였습니다.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 재판을 받고 나오던 이근 앞에 레카 구제역이 나타나 카메라를 들이대며 조롱 섞인 도발을 감행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이근은 구제역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이 충격으로 구제역의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인터넷 역사를 바꾼 파멸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깨지자 구제역은 망연자실합니다. 이때 구제역의 절친한 형이자 유튜버로 활동하던 아카라카초가 접근합니다. 그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뜻 사주는 대신 박살난 스마트폰을 수거해 사설 복구업체에 맡겨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카라카초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구제역의 스마트폰 속에 있던 수년치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방, 비밀 문서 등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USB에 통째로 복제해둡니다. 시간이 흘러 구제역과 아카라카초는 사소한 이권 다툼으로 완전히 갈라섭니다. 분노한 아카라카초는 복제해두었던 구제역의 녹취록 USB를 가세연의 김세혜 대표에게 제보합니다. 당시 가세연과 구제역은 겉으로는 친한 척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김세혜 대표가 구제역에게 급하게 2억 원의 자금 융통을 요구했으나 구제역이 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짜 내 우스워? 아니 제가 대표님 우스우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지금 대표님 때문에 지금 많이 다른 분들 대표님 힘들다고 하셔서 저도 정말 여러모로 알아봤고 부탁도 했었고 새끼가 진짜 대표님이 우스우면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 아 X밖에 안 해 진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테 또 연락했어? 내가 아까 가만히 있으라고 했었지. 대표님이 이런 연락 한 번만 더 오게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날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내가 당신하고 이제 당신하고 통화 다 녹음할 거야 이제. 네 알겠습니다. 어? 내가 아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나대지 말라고 그랬지. 네네네. 당신 주변에 있는 애들 수준이 다 그런 애들이구만. 다 범죄자들이거나 다 양아치들이네. 중고차팔이나. 돈 때문에 동맹이 깨진 상황에서 김세희는 구제역을 파멸시킬 완벽한 무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2024년 7월 가세연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구제역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합니다.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레카 연합이 천만 먹방 유튜버 찌양의 가슴 아픈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결국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찌양을 협박했던 핵심 레카들이 전원 구속됩니다. 특히 구제역은 이근 대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병합되면서 징역 2년이 추가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던 레카 연합이 한순간에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혀 소탕된 것입니다. 레카 연합은 무너졌지만 가세연과 일부 잔존 레카들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음 타깃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대형 유튜버인 장사의 신 은현장이었습니다. 가세연과 레카 유튜버 성호신 등은 장사의 신을 향해 매각대금 출처, 밀키트 성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숨 쉴 틈 없이 공격했습니다. 은현장의 말로는 구독자분들의 재료를 받아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요. 밀가루, 미국산, 미국인 구독자, 캐나다산, 캐나다 구독자, 아르헨티나 구독자, 베트남 구독자, 말레이시아 구독자... 글쎄요. 저라면 은현장의 제품을 굳이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사의 신 은현장씨, 바로 수정해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비난을 견디지 못한 장사의 신은 결국 유튜브 은퇴를 선언합니다. 출연하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당했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밀키트 사업마저 연쇄도산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장사의 신. 하지만 그는 고소장만 날리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진짜 자본가였습니다. 장사의 신은 가세연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비밀리에 가로세로 연구소 법인의 지분 구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동원해 가세연의 주식 지분 50%를 전격 매입하며 대주주 자리에 오릅니다. 법원으로부터 대주주 지위를 공식 인증받은 장사의 씨는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권한으로 김세혜 대표의 월급을 영원으로 동결시켜버립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세연 법인 통장에 있던 1억 2천만 원에 대해 즉각적인 가압류를 걸어버리며 김세희의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가세연의 목줄을 쥔 채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김세희는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또다시 자극적인 연예인 카드를 꺼내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세연은 배우 김수현을 타깃으로 잡고 저격에 들어갔습니다. 김수현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자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선택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김세희는 김수현이 김세론과 미성년자 때 사귄 증거라며 의문이 통화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며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이때 줄곧 김수현 편을 들며 방어해오던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전의 배후를 정조준합니다. 이진호 기자는 김세희가 대대적으로 공개한 녹취록의 음성을 정밀 분석한 뒤 해당 녹취가 기술로 정교하게 위조된 AI 조작 녹취록임을 과학적으로 폭로하고 반박해버렸습니다. 정의를 외치던 레카가 조회수를 위해 기술을 악용해 증거까지 조작했다는 추악한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AI 조작까지 감행하는 사이버 레카의 무법 행위에 대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범사회적 공감대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가세연의 숨통을 쥔 대주주 장사의 신이 직접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장사의 신은 국감장에서 사이버 레카가 한 인간의 삶과 사업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그 폐해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레카를 뿌리 뽑아야 하며 김세희에 대한 조사를 빨리 진행해야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경찰청은 가세연에 대한 지연 수사 과오를 공식 인정하고 집중수사팀을 설치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가세연의 수장 김세혜 대표마저 전격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제 재판 판결이 날 예정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김세희의 가세연은 장사의 신에게 완전히 넘어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본진이자 목숨줄 같았던 유튜브 채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의 심판만큼이나 가혹했던 유튜브 플랫폼의 철퇴, 그 비참한 최종 근황입니다. 찌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던 카라큘라. 그는 놀랍게도 출소 후 기존 채널명을 카라큘라 애니멀 레스큐로 교묘하게 바꾸며 동물구조 유튜버로의 전격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타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심각한 유족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고 네티즌들의 대규모 신고로 인해 유튜브 측으로부터 메인 채널과 서브 채널을 동시에 영구 해지당했습니다. 장사의 신을 저격했던 유튜버 성호신 역시 밀키트 성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며 무더기 고소를 당하자 자신의 채널에 있던 모든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고 잠적했습니다. 법원은 성호신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사의 신을 향한 칼날은 성호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정교한 편집을 무기로 장사의 신을 가장 집요하게 공격했던 핵심 저격 채널 다크사이드 코리아 역시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크사이드 코리아는 장사의 신 은현장의 매각 대금 의혹과 주가 조작 연루설 등을 연일 폭로하며 그를 나락으로 보낸 선봉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레카 연합이 구속되고 수사기관의 칼날이 허위사실 유포 세력 전반으로 확대되자 이들의 기세는 단숨에 꺾였습니다. 장사의 신 측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경찰의 집중 수사가 목전까지 다가오자 법적 처벌을 두려워한 다크사이드 코리아는 성호신과 마찬가지로 채널 내 모든 영상을 단 하루아침에 전면 삭제하고 잠적했습니다. 정의로운 폭로인 척 대중을 선동하던 자들이 막상 사법처벌 위기에 처하자 비겁하게 흔적 세탁을 감행한 것입니다. 핵심 주동자였던 구제혁과 전국진 역시 수익 창출이 전면 금지되어 감옥에서 나온다 한들 더 이상 유튜브로 단 1원도 벌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레카 연합을 몰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복수에 성공한 장사의 신 은현장 역시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폭로 공방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결국 검찰에 송치되는 등 레카들과 엉켜 싸운 진흙탕 싸움의 대가를 법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한때 120만 명이 넘던 그의 대형 채널은 복수전의 상흔과 법적 리스크로 인해 과거의 영광을 잃고 멈춰 서 있습니다. 이근의 주먹으로 시작해 부서진 스마트폰, 폭로와 배신, 자본을 이용한 치밀한 복수극, 그리고 가세연 수장 김세희의 구속까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레카들의 전쟁.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를 피로 물들였던 사이버 레카 연합은 이렇게 완벽하게 괴멸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이 감옥으로 가고 채널이 공중분해된 뒤에도
그들이 남긴 추악한 거짓말과 조작에 난도질당했던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탐욕이 만든 괴물들의 시대,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